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창인 학생입니다. 오늘은 분해 분석 방법론, 그러니까 디컴포지션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분해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분해 분석 방법론에는 뭐 키타가와라든지 셰플리 아니면은 다스굽타, 호리우치, 뭐 LMDI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키타가와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인구학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출생아 수를 분해할 때 키타가와 디컴포지션의 예시로 출생아 수를 드는데 출생아 수를 어떻게 분해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생아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의되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출생아 수는 각 연령별 여성 인구와 출산율을 곱한 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전체 출생아 수는 15세부터 10대, 그러니까 10대 후반, 15세부터 19세 여성 인구와 15세부터 19세 출산율 을 곱하고 그리고 20세부터 24세 여성 인구와 그리고 20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 출산율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합하면은 출생아 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예를 들어 당해 연도 T 연도 시점에서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고 하면 여기 나온 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P가 여성 인구고 R이 출산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고 각 연령대의 출생아 수는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후반의 출생아 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10대 후반 여성 인구와 10대 후반 여성 출산율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그 키타가 분해 분석을 이것에 대해서 수행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행연구, 키타가와라고 하는 그 시카고 대학교 그 사회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20세기 중반에 게재한 논문과 함께 이것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용했던 사례를 문헌을 가져왔는데 이지혜 선생님이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전년을 0이라고 하고 당해연도 1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2024년이 당해연도고 그 전년이 2023년이라고 하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생아 수를 어떻게 분해할 건지 출생아 수가 변화했는데 여성 인구와 출산율 중 각각 어떤 요인으로 변화가 설명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서 분해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변화를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0부터 1 시점까지의 출생아 수 변화인데 TB가 토탈 벌스니까 네, TB1부터 TB0 이렇게 0 이렇게 빼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말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1시점에서의 연령별 여성 인구와 1시점에서의 연령별 출산율을 각각 곱해서 연령 A에 대해서 모두 더하고 그리고 0시 거기에 뭘 빼냐 0시점에서의 연령별 여성 인구와 연령별 출산율을 연령 A에 대한 모두 더한 값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인구 효과하고 출산율 효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기로 했잖아요. 출생아 수 정의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럼 인구만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출산율을 전년도 수준으로 고정하고 여성 인구만 1 수준, 그러니까 1 시점, 출산율은 모두 0 수준, 0 시점에서의 출산율을 곱하는데 여성 인구만 출산율에 뭘 곱하냐? 그 1 시점에서의 여성 인구와 0 시점에서의 여성 인구를 각각 곱해서 서로 빼면 됩니다. 그럼 1 시점의 여성 인구와 0 시점의 출산율을 곱해서 0 시점 여성 인구와 0 시점 출산율을 곱한 값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성 인구만으로 출생아 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곧 인구 효과가 됩니다. 거꾸로 출산율만 변했다면 이것은 바로 출산율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여성 인구를 전년도 수준 0시점 수준으로 고정하고 출산율만 당해연도 1시점 수준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산율만 1시점에서 바뀐다고 하고 나머지 요인 그 여성 인구는 0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 0시점에서의 여성 인구와 1시점의 출산율을 곱해서 0시점의 여성 인구와 0시점의 출산율을 곱한 값을 빼서 출산율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면 수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앞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은 출, 여성 인구 변화량인데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듯이 1시점에서의 여성 인구, 연령 A에 대한 여성 인구가 PA1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은 0시점에서의 여성 인구, 어, 연령 A의 여성 인구에 뭘 더하냐? 네, 변화량, 여성 인구 변화량.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여성 인구 변화량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변화량을 더하면 1시점의 여성 인구가 나오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출산율 역시도 그 0시점에서의 그 연령별 출산율 그에다 뭘 더하냐? 변화량, 출산율의 변화량을 더하면은 1시점에서의 연령 A에 대한 출산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결국 1시점에서의 연령별 출산율과 1시점에서의 여성 인구를 곱하면 그게 곧 출생아 수죠. 1시점에서의 연령별 출생아 수가 되는데 곱하면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네, 앞서 말한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것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PA1, RA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개할 때 결국은 P0, 0시점에서의 여성인구와 0시점에서의 출산율을 곱한 거는 뭐죠, 결국? 0시점에서의 출생아 수죠. 그쵸? 그래서 이 0시점에서의 출생아가 되는데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령 A, 그러니까 여성 인구만 변화했을 때, 그리고 출산율은 0시점에서 고정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하죠? 여성 인구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인구가 변하지 않고 고정됐고, 출산율만 변화했을 때, 이건 뭘 보는 거죠? 출산율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앞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전년 대비 변화량, 그러니까 시그마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이 첫 번째 항은 시그마 첫 번째 항은 결국은 여성 인구 효과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출산율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걸 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0시점에서의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PA0과 RA0을 곱한 거를 이걸 빼면 돼요. 이걸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TB 이렇게 변화량이 되죠. 전체 출생아 수에 변화량이 되는데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PA와 RA 변화량끼리 곱한 건데 이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산율만 고정된 거하고 고정된 경우 계산하고 그리고 여성이 반대로 여성 인구만 고정된 것을 이렇게 계산하고 근데 남는 게 뭐냐? 잔차라고도 부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또는 교호작용 이것이 여성 인구와 출생아 수가 아니 출산율이 모두 동시에 변화했을 때 모두 어, 변화했을 때 고정되지 않고 값을 말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 수식을 전개하면 여기 보이진 않지만 그 PA0 이거는 보지 않고도 알 수는 있어요. PA1부터 PA0을 빼고 그리고 거기에 뭘 곱하냐? RA1부터 RA0을 뺀 값. 이것이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순수 인구 효과부터 보면은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도 여성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가 변하면서 출생아 수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게 결국은 앞서 말한 거하고 그냥 똑같은데 연령별 출산율만 고정시키고 그 1시점에서의 그러니까 여성 인구만 변한다고 하고 1시점에서의 여성 인구를 곱하고 그리고 0시점에서의 여성 인구를 곱해서 각각 빼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 효과만 본다. 그럼 거꾸로 하면 되죠. 여성 인구만 고정시키고
그 출산율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 인구는 그대로였더라도 연령별 출산율 변하면서 출생아 수는 얼마나 변했는가.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수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상호작용항, 이제 수식 전개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이제 상호작용항이 뭔지 한번 봅시다. 좀 더. 상호작용항은 여성 인구와 출산율이 동시에 변화하면서 아까 말한 거하고 같습니다. 발생하는 교차항, 상호작용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호작용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잔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다양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상호작용이라고 불렀는데 발생하는 교차항, 인구 변화분이 변화된 출산율을 적용받으면서 생기는 추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거죠 한마디로 인구 변화분이 변화된 출산율을 이렇게 적용받으면서 생기는 추가 효과. 예를 들어 출생아 수는 인구 증가한 거하고 과거 출산율을 곱한 거하고 과거 인구하고 출산율 증가한 거만큼 곱해서 그게 전부 출생아 수 전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출생아 수 변화량 전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잔차가 있는데 그 추가한 부분이 그 남은 부분이 그렇죠. 예를 들어 30대 초반을 본다고 하면은 30대 초반 인구를 계산할 때 그 상호작용항 잔차를 계산한다고 하면 30대부터 34세 그 1시점에서의 여성인구, 0시점에서의 여성인구. 근데 그 중에서도 30대 초반에 대한 여성인구끼리 이렇게 빼서 30대 초반에 대한 출산율 변화량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연령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가 뭐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A가 그 여성 인구 효과, 그리고 B가 출산율 효과, I가 상호작용 효과 이렇게 나타냅니다. A, B, I 이렇게 세 부분을 나뉩니다. 그런데 결과표에서는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좀 쉽게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뭐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표에서는 어떻게 하냐? 보통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아니면은 논문에서는 키타가 디컴포지션 할때 상호작용 I를 인구 효과와 출산율 효과에 배분합니다. 이게 배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냥 이 상호작용 한 값을 효과를 2로 나눠서 각 요인에 배분하면 됩니다. 기억 값에다가.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호작용의 비중을 나눠요. 상호작용항을 나눌 때 효과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연령별 여성 인구 효과하고 그 연령별 출산율 효과 이 두 요인이 전체 그 상호작용을 제외한 전체 그 효과에서 나머지 효과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거를 감안해서 그만큼 똑같은 비중만큼 배분하면 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것이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 배분 후에도 네, 당연히 배분을 했으니까 상호작용항을 배분했으니까 전체 변화량은 두 요인끼리 합하면 당연히 보존되죠. 예를 들어 그 여성인구 효과가 마이너스 871명 나왔다고 했고 그리고 그 여성인구 출산율 효과가 9,129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8,258명이에요. 근데 8,258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변한 출생아 수 증가함량 그러니까 이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다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871명 그러니까 여성 인구는 871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어, 출산율이 늘면서 9,129명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쇄되면서 8,258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대해서 분해한다. 그럼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연령에 대해서 각각 하면 됩니다. 연령별 여성 인구, 연령별 각 연령 예를 들어 10대 후반의 인구 효과를 본다. 그러면 10대 후반의 그 인구 1시점에서의 10대 후반 인구 그리고 거기서 뭘 빼냐? 그 0시점에서의 여성 인구, 10대 후반 여성 인구, 그걸 빼서 뭐와 곱하냐? 0시점에서의 출산율. 이렇게 곱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연령이 추가됐냐, 안 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2024년 사례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앞서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효과, 출산율 효과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할 수 있다.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했냐? 예를 들어 8,258명 변화했어요. 근데 그 중에 8,258명 변화했는데
그중에 여성 인구는 마이너스 871명. 그러니까 871명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분모 이 전체 출생아 수 변화량으로 빼고, 그러니까 1시점에서의 출생아 수와 0시점에서의 출생아 수를 빼서 그 변화량을 이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그 기억값, 네, 각 요인의 기억값이 돼서 거기 뭘 곱하냐 100, 100을 곱하면 당연히 100%에서 100 이렇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했냐? 작년에 나온 연구인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그 변화 요인을 분해한 연구인데 일단 2015년부터 일단 2024년까지 보면 그 1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가임기 여성 연령대 5세 계급별로 볼 때 그 연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효과, 출산율 효과를 모두 합한 거예요. 그 연령대의 효과, 연령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30대의 역할이 좀 크게 나타나죠. 기여가 변화가. 그러니까 30대에서 크게 이렇게 좌우된다. 출생아 수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네, 이거는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그 방식입니다. 그 20대 후반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분해한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여기 인구를 보면 인접 연도끼리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건데 그러면 인구 효과 뭐냐? 그 인구가 여성 인구가 마이너스 651명. 그러니까 651, 아니 6051명 출생아수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출산율이 더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 특히 30대 초반 여성의 어, 네, 출산율. 아, 이거는 출산율하고 출산율 효과와 인구 효과를 모두 합한 건데 연령별로 나타낸 거고 예, 여기서는 인구 효과. 인구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이 출산율이 높죠. 높으니까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30대 초반 그에서 좀 역할이 크겠죠. 출생아수 감소 역할, 출생아수가 감소되는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죠.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그 출산율이 감소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기억값을.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출생아수 여성 인구와 출산율의 고부를 정의되는데 전년과 당해 연도의 차이를 나타내니까 출생아수 이거 당연한 거죠. 1시점에서의 출생아수와 0시점에서의 출생아수 각각 빼면 그리고 변화량은 인구 효과, 출산 효과, 상호작용으로 전개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배분해가지고 인구 효과 나머지 두 요인 인구 효과, 출산 효과를 배분한 뒤에 그 최종적으로 인구 효과, 출산율 효과를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키타가와 디컴포지션 방법은 메소드는 출생아수 변화를 여성 인구 변화와 연령별 출산율 변화로 나누어서 출생아수 증가 또는 감소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은 출산 행태, 출산율이라고 하죠. 그런 변화 때문인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분해 분석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